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철학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언제쯤이신지? 저는 철학을 하게 된 게 태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어나는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느 날 이제 새어머니가 오시게 되셨는데 그 뒤로 그때부터 제가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계모님 때문에 눈치를 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주의 그 편의란 성질이 아주 강하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보통 훌륭한 인물로 간다 하면 의사나 교수 혹은 연예 기획자, 연출자 이런 쪽으로 가고 낮게 가면 저희처럼 이제 무속인으로 가거나 혹은 철학을 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였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철학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은 군대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글로 막 풀어가는 사람인데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쪽 방향에 재능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배운 기간은 조금이고 독학으로 많이 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철학 공부가 참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다가 그 일본어와 같이 일본어가 처음엔 재밌게 하는데 조금 지나가면 한문 나오면 어려워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을 했다가 포기하고 했다가 포기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 상담 지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걸 갖다가 학생 지도하는데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명리길로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제 인생의 퍼펙트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역도 사실 힘들 텐데 성명학을 또 연구하시게 된 계기는 따로 있으신가요? 명리가 조금 어렵죠. 왜냐면 명리를 제가 해보니까 실전 사주냐 학문적 사주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학자, 연구하고 이런 쪽이지 실전 사주 참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오게 되면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내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려워서 굉장히 고전을 했고 제가 학생을 지도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그냥 공부 조금 하고 서울대 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학원 공부하고 과외를 하고도 죄수 삼수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모하고 갈등이 심한 사람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사주도 있지만 이름의 영향이 좀 있겠구나. 그 성묘학에 대해서 연구가 들어갔는데 성묘학 사주에 비하면 성묘학은 큰 공부는 아닙니다. 큰 건 아닌데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릇에 어떠한 사주에 어떤 이름을 지어주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사주학에 비해서 성묘학은 아주 범위가 크지 않다. 선생님, 여기 입구에 들어와 보니까 그 복신장명이라는 것이 있던데 그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좀 간략하게 좀 네. 복신장명이란 말 그대로 복을 받는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을 쓰면 복이 따라온다는 뜻인데 우리가 오복은 솔직히 건강, 식복, 재복, 명예운, 그 다음에 사람덕, 인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오복이라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오복을 다 갖춘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자로 치면 관은 남자에겐 명예지만 여자에겐 남편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물이 예뻐도 남자가 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주를 보면 관 명예운이 없어 그런 거고 또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데 학교 공부하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청명성이거든요. 청명성. 인덕하고 청명성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기운을 이제 이름 속에 넣어서 반영해서 짓는 건데 처음에 이제 일반적인 장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묘리가 트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고 제가 검증을 해보니까 정말 공부 좀 못하는 사람이 이름 받고 나서 대학 자기보다 좀 업된 곳에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또 특히 시험 볼 때 시험문이 없어서 많이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공무원 시험 막 이렇게 혹은 행시 사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놀다가 갑자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해도 결과가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름 속에 반영을 해보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대로 그냥 일반 장명하기는 좀 아깝다 해서 제가 복신장명 혹은 특수복신장명이라고 해서 남들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가 이제 특허 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주 쉽습니다. 복이 따른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 장명법이 바로 복신장명입니다. 사람 이름에 복이 있다면 사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아니면 미약하게 미치는지 그 데이터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름에 사주에 미친다 하는 것은 그 질문이 조금 안 맞는 질문이고요. 왜냐면
사주란 게 뭐냐면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사주입니다. 이걸 사주 팔자, 즉 네기둥 8글자를 하는 건데 이름을 좋게 지은다고 해서 생시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름이 운명에 미치는 그 영향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주가 있다면 사주에 따른 운세가 있는데 사주로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한다 하면 흐르는 그 운은 길에 해당이 됩니다. 길에. 그래서 차가 벤츠라 하더라도 길이 시골길을 가면 능력 발휘 못 하고요. 차가 조그만 차라 하더라도 길이 좋으면 그냥 시간 걸리게 쭉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름의 역할이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국회의원이라든지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 반듯한 이름을 가지면 거기에 걸맞는 이미지가 되는데 그분이 만약에 낮은 이름 막 이렇게 함부로 불려지는 형태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렇게 불려지게 되면 귀함이나 엄격함 이런 것들이 좀 없어 보이니까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지고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 그래서 이게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주에 어떤 이름을 갖느냐, 어떤 용모에 어떤 이름을 갖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용모가 바뀌거든요. 아기 때 예뻤다가 자라면서 예쁘지 않다가 또 성인이 돼서 예뻐지는 케이스도 있고 또 예쁘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예쁘지 않게 바뀌어지는 거니까 이름이 사주에 맞도록 쓰게 되면 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 작지 않죠. 막 이름이 100% 인생을 100% 좌우한다면 그건 아닌 거고, 그러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작지 않습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